지역의 이야기를 함께하는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특히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6.25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민간위원이신 서울시의회 김화숙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전해드리면서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원회 소속 김화숙 시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서울시의회에 비례대표로 입성을 하셨어요. 네. 당시에 뭐 최고령 시의원으로 화제가 되기도 하셨었는데 네. 정치는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셨는지 우선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뭐 특별한 계기라고 하면 이제 2017년도 4월 달에 그 국회에서 이제 우리 예벽들 행사인 천군만마, 거기 아마 노폭에는 장군님으로부터 밑에는 이제 병사들 출신까지 한 1000명이 모였습니다. 네. 그 모여서 이제 소위 말하는 걸기대회를 하는데 네, 네. 제가 우연히 거기에 이제 참석하게 됐어요. 네. 그 돼가지고 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네. 뭐 약간 좀 이제 연설할 그런 시간이 한 2분간 정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군대 생활했던 그 소감을 솔직담백하게 한 제가 2분간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정치에 뭐 입문하게 됐다 그러나요? 뭐 그 정도지요. 뭐 특별한 계기는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게 특별한 계기 같습니다. 뭐 2년여간 지금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예. 소감은 어떠셔요? 이제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요, 그냥 시의원, 구의원들은 별로 할 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네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할 일도 많고 네네. 또 약간의 보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특히 이제 보건복지 쪽으로는 좀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군 출신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좀 이제 안 맞는 것 같으죠. 네네. 근데 이제 이걸 뭐 꼭 준비해서는 아니고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그 주경야독을 좀 했습니다. 하면서 그때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어요. 1993년도에. 네. 근데 그게 오늘날 이렇게 제가 이제 실제 활용을 할 줄은 몰랐죠, 저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복지위원회에서 예, 제가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러시구나. 네, 네. 왜냐면 서울시 쪽에는 이제 뭐 국방이나 안보 쪽으로는 업무가 없으니까 네. 그냥 보건복지위원회로 제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러시군요. 네, 네. 10일부터 그렇지 않아도 그 서울시 의회에서 정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의 뭐 복지 상황들 여러 가지로 점검하고 계실 텐데 예, 예. 어떻습니까? 해보시니까. 해보니까 이제 생각보다는 좀 힘들어도 또 보람도 있고 또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밖에서 잘 몰랐던 업무니까 좀 촘촘히 이제 보건복지 쪽으로 챙기면서 제가 특히 이제 여성 쪽으로 또는 뭐 장애인, 뭐 노숙자 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좀 소외된 계층을 많이 제가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네. 예. 혹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네. 발의하신 조례안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뭐 있죠. 몇 가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생각나는 거는 이번이 또 마침 호국보훈의 달이니까 우리 이제 선배님들이 고생한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보상이 좀 없는 것 같고 또 이분들이 대우를 못 받으시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 호국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그 혜택이라 그러나 약간의 좀 그걸 줄 수 있는 조례안을 또 하나 제정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실 것이라고 저희도 기대에 맞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예. 의원님 그 개인적인 질문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의원님은 그 대한민국 육군의 어머니시다 이런 그건 너무 가찬이고요. 별칭도 갖고 예, 계세요. 육군 여군 단장도 역임하셨죠? 네, 최종 이제 직책은 육군 여군 학교장이고요. 네. 제가 이제 다른 저 앞에 선임자들은 대령을 2년밖에 못 달았는데 저는 만 7년을 달게 됐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여군 단장, 여군 처장, 여군 학교장 3가지 직책을 다 했습니다. 네. 예. 아니 만 17세에 입대를 하신 네, 걸로 네, 알고 네. 있는데 그 예.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때 1966년도니까요. 네, 그때는 이제 만 17세 이상이고 그때 학벌은 중졸.
네. 이 정도면 여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뭐 여군 2등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2등병으로 처음에 입대를 하게 됐죠. 아, 여군 그러셨구나. 신병 100기로. 네. 예. 그럼 군 생활은 뭐 전후반 가릴 거 없이 다 하셨을 전국을 것 다 같아요? 다녔죠. 전국구죠. 아, 예, 그러시군요. 전방, 후방, 뭐 대전, 대구, 부산 했던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근무 다 했습니다. 광주까지 전라도 광주 상무대도 근무를 하게 됐고 네. 하여튼 전국을 다 근무를 했습니다. 아,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뭐 전방이든 후방이든 네네. 군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힘든다고 생각하면 힘들지만요.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여군은 지원이잖아요. 남자들 의무병인데 여군은 지원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뭐 할 군대 생활이니까 그냥 긍정적으로 하자. 뭐 힘든다고 생각해도 뭐 힘 안 드는 건 아니니까 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하고 또 지금 생각하면요. 그 군대 생활이 저하고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남자 병사들은 3년도 힘든다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뭐 31년 했으니까 남자 병사보다 10번 더 하고 한 번 더 했잖아요. 1년 더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 재밌었어요. 그러셨군요. 약간 힘들고 했지만 저는 그것이 제 성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안 하면 그거를 제가 31년간 할 수가 없죠. 네. 네. 아니 31년간 하셨으면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순간도 많으셨을 것 많았죠. 같은데 예, 예. 기억나는 순간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군중에 달고 최전방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철수해가지고 그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조문환 장군이라고 특전사령관님이 계셨어요. 그 저를 따로 부르더니 김중희 어차피 김중희가 여군 장교가 됐으니까 그 특전사에서 하는 그 공수훈련 한번 받아봐라. 공수훈련은 이제 잘 아시지만 뭐 17,000피트 그 상공에서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뛰는 겁니다. 네, 그건 네, 제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차피 군대 생활 하는데 이거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지원을 했죠. 하니까 이제 제 밑에 있는 부하 하사관들이 한 30명 정도 더 따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3년도 5월 달에 네. 이제 제가 처음으로 여군 장교 치고는 1호로 공수훈련을 받게 됐죠. 아, 예, 그러시군요. 예. 아, 그 순간은 정말 뭐 기억에 많은 남으시겠습니다. 그게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뭐 하늘에서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뛰었는데 네, 네, 이 정도 못 참겠냐.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죠. 네. 뭐 그 힘으로 제가 여군 단장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아, 그 비행기에서 점프하면 예, 뭐 예. 이렇게 달아주는 것도 있는 것 저 같은데. 윙이라 그러죠, 윙. 네, 예. 뭐 하면 한 번 네. 할수록 예, 그 예. 달아주는. 횟수가 올라갈수록 이제 30배 이상 하면은 어. 뭐 별을 하나 달아주고 네, 기본은 네. 이제 기본 이용만 달고 네. 또 이제 100회 연장될 때마다 별 하나씩 더 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그렇군요. 못하고 네. 한 20회 정도 점프했죠. 그거 이제 만 3년 근무했으니까요. 예. 대단하신 거네요. 그때 그 훈련 받았던 게 굉장히 제 인생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네네. 아주 가장 이제 스릴 있고 멋진 그게 이제 점프할 때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요즘하고는 뭐 군대 그 차원이 모습들이 다르죠. 많이 예, 다를 예, 것 차원이 같은데 다르죠.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뭐 남성 군인, 여성 군인 뭐 이런 어떤 그런 좀 불편한 이제 부분도 있으셨나요? 성평등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우리가 네. 좀 약간 이제 불편한 게 많았죠. 왜 첫째는 숫자가 적으니까. 네, 그리고 네. 남자들은 의무병이고 또 저희는 이제 지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차별을 굉장히 많이 두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조금 속상했지만 저희가 뭐 숫자가 적으니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 다 참았죠.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제가 나면 잘 참아요. 네. 예. 아무래도 의원님의 그런 그 내공들이 네, 지금 네. 의원 생활하는데 그렇죠. 오늘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셨던 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6.25 전쟁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네, 70주년인데 네. 올해가. 제가 이제 의원을 민간위원으로 위촉이 됐죠. 활동하시잖아요. 예, 예. 어떤 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지나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금년이 6.25 이제 전쟁 70주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행사가 많이 계획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네. 코로나 19 때문에 그 행사를 많이 축소하고 이제 꼭 해야 될 행사들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럼 예를 든다면 이제 뭐 해외 참전국 용사들한테 마스크를 보낸다든지 네, 네. 또 이제 그분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할 게 많았는데 초청을 못 하니까 그다음에 뭐 미술전 또 이제 그분들 모셔가지고 뭐 이렇게 또 음악회를 한다든가 어떤 이 코로나 19에 맞는 그 행사밖에 못 합니다 지금. 아, 예, 그러시군요. 많이 축소됐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그 기념사업회에서는 뭐 행사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주관해서 이렇게 다 뭐 점검하시고 네네 기획하시고 확인하고 예, 예. 뭐 그런 또 이제 그 일들이- 행사 참석하고 예, 예.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계신가요? 총 16명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어. 총리 이제 직속으로 해가지고. 아, 국무총리 직속 예, 예. 기관입니까? 예, 예. 아, 그러시구나. 예.
70주년이 벌써 이렇게 6.25 전쟁 70주년이 다가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 좀 안타까운 것은 70주년 이전에 한 네. 50주년 정도만 행사를 좀 이렇게 멋지게 했어도 네. 정말 우리 선배님도 잘 모실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때 6.25 참전 용사 분들은 지금 다 좀 젊으신 분은 80대 중반, 좀 나이 그렇죠. 드신 분은 다 90이 넘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거죠. 이게 건강이 허락하지 않고 네네. 또 뭐 다리가 좀 불편하다든가 좀 안타깝죠, 그런 게. 그래서 그러셨겠습니다. 한 50년 때부터 챙겼으면 참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물론 70이라는 데 의의가 있지만 네. 좀 더 빨리 챙겼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예. 저도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좀 안타깝죠. 의원님 말씀 듣고 예, 보니까 안타까워서. 아니 90 넘은 뭐 네. 어르신들 모시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예. 거동이 안 되시는데. 예, 그래도 한 70 정도만 돼도 훨씬 나은데 70, 80 정도만 돼도. 근데 이제 네. 나이 드신 분이 많으니까 좀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게. 네. 네. 의원님 앞으로도 그 70주년 기념 행사를 잘 예, 예. 마무리하시길 저희도 예. 기원하면서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요즘 그 언론 보도에서도 그렇고 뭐 남북 관계가 굉장히 긴장되고 있잖아요. 6.25 전쟁이라는 거는 저희한테 뭐 아픈 기억일 수도 있는데 네네. 요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조금 잊어버리는 그런 뭐 세태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의원님한테 6.25 전쟁이라는 어떤 저도 뭐 6.25 전쟁에 직접 동참은 안 했지만 제가 이제 네. 49년생이니까 네네. 제가 태어나서 돌 지나고 이제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제가 어머니 등에 업혀서 피난을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까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남북 관계가 잘 이렇게 해결돼 가지고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지. 저도 이제 물론 여성의 몸으로 군대 생활을 만 31년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전쟁은 하면 안 됩니다. 전쟁은. 네, 이건 정말 전쟁은 나쁜 거고 네. 정말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후유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네. 지금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제 다 핵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네. 거는 정말 저는 반대고 하루속히 이게 남북이 평화적인 방향으로 가서 지금 우리가 남북이 합치면 8천만 민족이잖아요. 네, 그 네. 8천만 민족이 정말 급상승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이렇게 되니까 좀 안타깝죠. 예. 네. 좀 어떻게 잘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또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하니까 뭐 저는 이제 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 하면 무섭지만 참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 피해보는 건 군인이거든요. 네. 또 국민이거든요. 네, 네. 전쟁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예. 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6.25 이 뭐 행사 70주년 기념사업에서 하시는 행사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네네. 많이 축소되기도 했는데 네. 어떤 마음가짐들을 가졌으면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한번 우리나라 들어보고 국민들은 싶어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너무 과거를 잘 잊어버려요. 네, 예, 네. 그게 좀 너무 안타깝고 또 이런 게 있어서 사람이 뭐 정치를 하든 뭐 부모든 자식이든 간에 그분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네. 것도 있는데 잘한 건 싸게 져버리고 네. 못한 것만 자꾸 이제 이렇게 하니까 좀 그것이 안타깝고 또 정말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해서 엄청 잘 살지 않습니까? 네, 선진국 네, 대열에 네. 들어서는데 이 좋은 이 시기를 네. 잘 활용해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이걸 다시 떨어뜨려버리면 정말 이거는 골치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가 뭐 70 넘어서 나이 자랑은 아니지만 살 만큼 살았는데 네. 아니 우리 후손들한테는 좋은 우리 대한민국을 물려줘야죠. 네, 그 저는 그게 우리들이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 잘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한번 다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의원님 그 예정은 없었던 질문이지만 네네.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좀 심각하잖아요. 네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이와 관련돼서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현역 시의원으로서도 그렇고 또 제가 이제 공직생활 했던 걸로 그렇고 일단 국가에서 하는 일은 국민들이 따라줘야 됩니다. 뭐 거리를 유지해라, 거리 유지하고 마스크 써라, 쓰고 집합에 가지 마라, 그럼 가지 말아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네. 이게 뭐 진짜 눈도 코도 귀도 없이 막 확산되는데 네. 아니 보건당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개개인이 조심을 해야지. 네네. 그렇게 하지 않고 하지 마라는 것도 하고 마스크 안 썼다고 또 싸움질하면 그것도 고소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기본으로 마스크는 써야 됩니다. 써도 네. 손도 잘 닦아야 되고 저는 이제 제 신조가 저는 물만 보면 손 닦습니다. 열심히. 아,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네. 마스크 잘 쓰고 거리 유지하고 네네. 저도 이제 기독교 신자지만 지금 한 넉 달째 교회 안 가고 있습니다. 아, 왜냐면 네. 많이 모이니까 네네. 한 번에 한 뭐 몇천 명씩 모이는데 누가 어떻게 침이 튈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니 왜 교회 안 나오냐 얼굴 좀 보자 그래서 6월 말까지는 못 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 네. 하여튼 일단 저는 정부나 또 서울시 하는 그 시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잘 따라주시면 좋겠고
뭐 이거 어차피 빨리 우리가 잡아야 되지만 빨리 잡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네. 또 그거에 대해서 백신도 없고 그것도 정부에서 시킨 대로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네. 조금 말을 잘 안 듣는 국민들이 있어서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녹화하기 전에 사전에 예. 말씀하실 때 뭐 군대식으로 말씀을 해야 되냐 네, 아니면 네. 민간인식으로 해야 되냐. 해야 되냐 예, 말씀하셨는데 군대식이죠. 지금은 군대식으로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오해 없으시길 예, 예. 바라고요. 의원님 말투가 워낙에 그러시니까 명령하신 거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공고하는 건데, 드리면서 공고.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네, 같아요. 네. 기본적인 거. 예, 기본을 안 지키니까. 손 씻고, 기본을. 예. 손 거리 씻고 두고, 마스크 쓰고 예, 거리 두고 마스크 모임에 쓰고. 안 가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네 가지만 시키면 돼요. 맞습니다. 예, 그것만 그걸 해도. 잘 못하면 안 되죠. 네, 그건 네. 국민의 도리를 제가 볼 때는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거, 손 씻고 마스크 쓰고 거리 두는 거를 꼭 지켜서 하시길 저희도 당부드리면서요. 의원님 이렇게 보건 또 복지 뭐 국방 안보 여러 가지 이런 인생의 네. 경험들을 해오신 것 같아요. 네. 서울시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앞으로의 계획이 좀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전반기에 보건복지 상임위에 소속돼 있었는데요. 후반기도 계속 거기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쪽에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그 보건복지나 이쪽으로 촘촘히 저희가 챙기지를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했던 걸 경험으로 해서 후반기에는 더 열심히, 더 촘촘히 정말 챙길 땐 챙기고 말 그대로 보건복지는 뭐 해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끝이 네, 없으니까 제가 하여튼 임기 마치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활동을 저희도 기대해 보면서요. 네. 의원님 특별히 뭐 하시고 싶은 조례안이나 뭐 이런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특별히 조례하는 건 없고요. 제가 이제 했던 그 보건복지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뭔가 좀 이렇게 이 소외된 계층들한테 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네.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열심히 제가 챙겨야죠. 네, 얼마 전에 제가 다른 방송을 보다가 고엽제 환자들하고 네, 이렇게 네, 같이 네. 출연하신 것도 예, 예. 봤는데 그 국가보훈 대상자들을 위한 예우에 관한 조례도 하셨잖아요. 네네. 그건 또 어떻게 하시게 되셨는지. 그거는 이제 여러 선배님들이 또 제가 군인 출신인 줄 알고 찾아오셨어요. 아, 네. 뭐 6.25 참전 용사, 그 다음에 고엽제 환자 이렇게 해서 제가 군인 출신이니까 그건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조그만 혜택이지만 그걸 이제 했죠. 예. 네, 고엽제 그 선배님들도 사실은 이제 월남 전쟁 끝난 이후에 월남을 한 번도 못 가보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예산을 책정해 드렸는데 이 또 불행하게도 코로나19 때문에 금년에 해외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산은 책정이 돼 있는데도 못 나가시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네, 근데 네. 금년 풀리면 내년쯤은 뭐 나가실 수 있겠죠. 그건 그러시군요. 제가 앞으로 한 2년 더 있을 거니까 계속 해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한 말씀 좀 더 부탁드릴까요? 네, 그 6.25 참전 용사라든가 그다음에 월남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이제 그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것이 이제 그 보훈 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건데 이것이 이제 13개 시도가 다 달라요. 네. 왜냐하면 지방자치당 그 재정이 다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는 물론 인구도 많지만은 서울시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액수가 좀 적으시더라고요. 근데 네. 마침 그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예우하실 분들이 많다 많은데 보니까. 숫자가 네,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김 의원, 우리가 살만 얼마를 사냐? 좀 이거 좀 조정해달라. 왜 서울특별시인데 네. 다른 지방보다 훨씬 적다 그러시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진짜 그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네. 다른 데서는 이제 많은 데는 뭐 액수가 뭐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서울시보다는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우리가 보건복지원에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기본 받으시는 데서 5만 원 더 이제 그 상향. 예, 상향 조정해가지고 네네. 이제 2019년부터 그걸 시행되고 있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한 1, 2년 더 지나면 물론 그분들도 뭐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또 이제 사망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하여튼 서울시가 그 명예수당이 제일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걸 갖다 약간 이제 수정해서 좀 예우를 해드리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각 지방자치마다 재정 예. 상태에 따라서 또 그 예우해드릴 대상자분들 숫자에 따라서 좀 금액들이 차이가 있는 모양이죠. 예, 차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더라고요. 그렇군요. 서울시 같은 제일 이제까지 적게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뭐 그분들이 뭐 아니 김 의원이 군인 대령 출신이잖아.
이거는 해줘. 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했죠, 이제.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앞으로도 뭐 의원 생활 하시면서 더 많은 예우를 해드릴 수 있으면 아, 예, 그건 기본이죠. 네, 기본으로 해주실 거라고 저희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리고 그 후반기 의회가 7월 달부터면 시작이 됩니다. 네. 그 후반기 의회에서도 중점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실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한 말씀 좀 더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그동안에 전반기 이제 2년 동안에 주로 현장 방문을 많이 다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군대에서 배운 게 뭐 현장에 답이 있다. 네, 이거 네. 늘 아는 거고 또 제가 이제 지휘관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가끔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 스파트 체크를 제가 했죠. 네, 뭐 그 부대도 갑자기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깜짝깜짝 놀래죠. 그러면 네. 아우 단장님 미리 좀 말씀하고 오시죠. 그래서 야, 아니 부대 지휘관이 뭐 예하부대 가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가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현장 방문을 이제 사전에 예고 없이 불시에 들어가니까 아, 그러시군요. 예, 이제 깜짝 놀래죠. 왜 미리 좀 말씀을 하시지. 그래서 네, 네. 아니 왜 내가 미리 연락을 하면 당신네들이 다 준비할까 했냐. 그럼 정말 제가 그 보고 싶은 걸 못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네. 군대식으로 딱 들어가면서 그 현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자세를 먼저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식당을 들어가 보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을 들어가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병실에 들어가 봐요. 병실에 아. 들어가 보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여유가 되면 창고까지 제가 들여다 봐요. 그러면 이제 깜짝 놀래죠. 아니 왜 의원님 창고는 왜 보자 그러시냐고 해서 그러시구나. 창고에 뭐가 있는가 좀 확인 좀 하자고. 네, 이렇게 네. 하면 이게 이제 군대식으로 제가 이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벌써 이제 군대 말하면 이병소죠, 이병소. 네, 네, 근데 그 앞에 네. 근무하는 사람의 네. 태도를 보면 자세를 보면 딱 이 사람이 근무를 제대로 하냐 못하냐 이게 감이 잡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센터장들이 기절 초풍하고 뛰어나오죠. 근데 두 번 세 번 가만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러시군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딱 이제 그 현장을 갔다 오면 그 팀장이 바로 집행부로 전화를 해요. 네. 아, 김하숙 의원이 다녀갔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집행부 그 실무자들 그 다음날 바로 가요. 아, 그래 가서 뭐를 지적하셨으나 뭘 했냐, 뭘 네, 봤냐.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한 서너 달 뒤에 딱 하면 그게 시정이 돼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 방문을 안 갈 수가 없죠. 네, 네. 그 대충 이제 뭐 횟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후반기에는 저도 이제 전반기 하던 식대로 할 겁니다. 하면서 네. 더 촘촘히 이제 세심하게 봐가지고 진짜 보건복지의 어떤 기본 정책을 제가 바꿀 수는 없지만 네. 현 상태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진짜 혜택 볼 사람한테 혜택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이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후반기에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그 말씀대로 현장 방문 많이 하셔서 예. 저희 서울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이 이어지길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모시고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준비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남기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카메라 보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시민 여러분,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뭐 저희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마음이 흡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당하는 거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에 사는 정책이라든지 또는 보건복지부 또 국가에 사는 시책에 좀 잘 이렇게 따라주시고 하여튼 뭐 거리 두기,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뭐 집회 금지 이런 거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지켜주시면 이게 빨리 잡히지 않겠나 싶고 또 뭐 잘하면 금년 말쯤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나온다 하니까 그때까지는 좀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참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 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요. 앞으로도 건승하시길 저희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하숙 의원이 시민의 마음을 따르는 정치인이 되길 저희도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